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소통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말하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소통을 말 아닌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됩니다. 아주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말만 가르쳤습니다. 이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우리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는 말로 소통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제 환자 보호자가 고맙다고 음료수를 한 통 사들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고 받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받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왜 쓸데없이 이런 걸 사왔냐고, 왜 돈 주고 이런 걸 사왔냐고 막 뭐라 그러죠. 그랬더니만 어떤 보호자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는 사람이 3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막 화를 내면은 아, 우리 선생님이 고마워하시는구나. 그리고 슬그머니 두고 갑니다. 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마인드 리딩,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퍼시, 느껴버립니다. 기가 막힌 소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발달할 필요가 없었죠.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어화보다 더 중요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시기 아들이 이번에 거시기 들어갔다네. 아이고 잘 됐네. 이런 문화가 우리 문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 정말 기가 찬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의 소통 구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발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버님, 집에서 언제 제일 무서운가요? 90%의 남자들이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아내가 입을 닫으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99%의 남자들이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얘기 좀 합시다.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뭐 잘못됐구나. 공포가 몰려옵니다. 왜?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절대 이야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너 한번 죽어볼래? 이 뜻입니다. 꼭 마음에 안 들 때, 짜증날 때, 이 인간을 바꾸고 싶을 때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눈에 힘 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3분을 못 버팁니다,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정신과의사의 대화 기법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삶에도 꼭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제 아들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뭐 다 컸습니다. 이제 32살이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중학교 2학년 때 천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놀랄 때가 아닙니다. 판정은 내가 했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좀 이따 집사람이 와서 좀 말리래요. 왜? 그러니까 내일이 중간고사래요. 녀석이 밤에 게임을 하잖아. 놔뒀어요. 지가 알아서 끄고 들어가겠지. 방에 들어갔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나왔는데 헐,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요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요. 동준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아빠, 다 끝나가요. 동준아, 근데 다 끝나간다는 거야. 네,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천재가 확실하다. 그 아들을 불러놓고, 동준아, 넌 내일 시험이라며.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다른 집 애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니? 아빠 어릴 땐 더 힘들었어. 이러니까 아들이 들어가서 겁나게 공부하겠죠.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동준아, 할 때 대화는 끝났어요. 진짜 대화를 해보고 싶으세요? 안 궁금해요? 어떻게 내일이 시험인데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동준아, 그렇게 재밌냐? 그래, 무슨 게임인데? 요즘 나온 거야? 누구랑 같이 하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 도토리는 왜 캐고 있어? 도토리 캐면 칼 준대. 칼 받아서 뭐 할 건데? 와, 좋아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떠들고 있습니다.
한 10분쯤 하다가 내 눈치를 이렇게 봐. 아빠, 나 내일 시험이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이구, 그래? 미안하다. 들어가라. 이게 대화예요. 많은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이 막 구구절절 잘못된 것만 가르쳐주고 대화라고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 친구가 신박사, 내가 애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애들이 실그머니 방으로 들어간대. 자기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애들이 피한대. 이유를 모르겠대. 왜 이유를 몰라? 얼굴만 봐도 알겠구만은. 우리가 이 얼굴로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도망가야 정상이지요. 열심히 공부해라. 똑바로 살아라. 세상이 힘들다. 아빠를 때 더 힘들었다. 많은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이 훈시하고 훈계하고 소통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술의 문제라고 믿어요. 이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문제가 있어. 그리고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 눈에 힘을 빼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소통의 기본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추기 전에 마음에 안 들어, 보기 싫어, 짜증나, 변화시키고 싶어. 눈에 보이잖아. 조금만 노력하면 공부를 잘할 거 아니야. 조금만 하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발휘해도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이 200등을 했지만 내 아들이라서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바라봐요. 놀랍게도 내 감정이 상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저는 리더십 강사는 아닌데 가끔 본의 아니게 리더십 강의를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얘기하죠. 리더십 교육은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수도 없이 리더십 교육을 받았는데 안 되잖아. 그 진상 부리던 윗사람들이 옛날에 다 교육을 받은 인간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리더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책 몇 권 읽었다고 교육 몇 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정돼야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발동해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의 뇌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내가 막 발로 차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느껴지잖아. 이게 거울신경이라는 게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원숭이가 뭘 먹을 때 뇌를 찍었는데 놀랍게도 옆에 구경하고 있던 원숭이 뇌도 우연하게 찍었는데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 느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거울신경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진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거울신경이 발동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느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발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아줌마들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드라마 보는 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드라마 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잖아.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400년 전에 별에서 왔다는데 진짜인 줄 알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거울신경이 발동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교육방송에서 실험하는 것 보셨어요? 아주 오래된 것인데요. 엄마가 망치질을 하다가 아야 하고 막 우는 척을 해요.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테스트하는 것이. 엄마가 쿵 하고 울어요. 딸들은? 대부분의 딸들은 한참 이렇게 보다가 지도 으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엄마가 쿵 하고 울어. 아들들은 쿵. 뭐지? 엄마가 우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돌아와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묵묵하게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누가 됐어요? 인간이.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프다 막 그럴 것 같아요. 약 먹으라. 내가 쉬라 그랬지. 이딴 소리밖에 다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공감의 능력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돌격 앞으로 하던 뇌 덕분입니다.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삶도 그렇잖아요. 아버님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았죠. 돌격 앞으로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변을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성공했지만 그 성공에 따르는 품격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공했다고 믿지만 거기에 따른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돌격 앞으로와 함께 이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공감의 능력이 커져야 이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통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무조건 읽는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이 잘못 읽어가지고 오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화해야 합니다. 그 기술을 익히고 배우십시오. 배우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진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적인 소통 이전에 비언어적인 소통, 우리 문화에서 흔히 발달해 있는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영철아 가서 달걀 좀 사와라. 이 똑똑한 아들이 달걀 좀이 몇 개인지 대충 압니다. 아, 어머니가 비빔밥을 만드시는구나. 지금 저녁을 몇 명이 먹는데 아, 돈은 얼마를 주셨구나. 이걸 알고 가서 내가 알아서 달걀을 사야 됩니다. 몇 개를 살지 도저히 모르겠다. 주인한테 맡기면 아저씨 달걀 좀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다 보고 알아서 줍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응? 그 상황을 파악하고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발달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또 한 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정신과 의사인 저도 올 한 해는 뭐 결코 만만한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가족이고 친구고 동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넘어질 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할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만 또 누군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통은 그런 것입니다. 언어적인 소통, 그것과 함께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는 따뜻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돌아보면 지치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이 행복을 맛보는 그런 한 해여서 나름대로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고맙습니다.